네, 이른바 유승민 정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새누리당 의원총회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그에 따른 앞으로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이 긴급 의총이 열리게 된 게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건데 오늘 의총에 대한 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이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내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총 소집 요구에 응했고 의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이 김무성 대표, 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의총이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다음에 이 비박계위원회 이제 항의를 받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의 건으로 이 의총의 주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추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총 이 주제의 어떤 명칭을 놓고서도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불신임안을 올리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것이 최고위원회의 과정에서 그런 당을 쪼개는 일이다. 또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안 된다. 그래서 사퇴 공고 결의안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붙는 말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그 원내대표 사퇴 공고 결의안. 물론 그것도 나중에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의 건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킨 것은 지금까지 당청 갈등이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촉발된 이 갈등을 이번 기회에 이 의총을 통해서 좀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그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김무성 대표가 방금 우리 추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유승민 원내대표 이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이제 당초 채택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했다가 좀 그것을 완화해서 이 사퇴에 대한 논의의 건으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사실 이 의총 이 의총이 개인의 거취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의총이 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거부권 정국은 이미 이제 한풀 지나갔고 이제 유승민 정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국의 헌정 사상 그리고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의총의 이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의총. 그러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성공은 없고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 항의를 해서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을 위한 의원총회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도 뭐 본질은 변화가 없겠죠. 오늘 의총을 여는 거는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친박과 비박 간의 표대결로 가는 것이 어느 쪽도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다라는 그리고 여권 전체에 상당한 갈등 그리고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표대결을 피하고 어쨌든 의원총회에서의 총의를 모아서 사퇴로 가는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의총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어제 언급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뽑힌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도 없이 이렇게 의원총회 사퇴 권고 결의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편법인 이러한 것들 통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옹색하고 궁색하다. 현실 정치의 어떤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퇴 수순으로 가는 게 만약에 맞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제는 사퇴 만약에 수순이라면 그 방법, 형식도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퇴 명분을 의총에 좀 주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아니면 또 재신임 받는 그런 또 형식을 취하는 모양새를 갖길 원하는 것 같은데 임방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방식, 뭐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사실 토론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의 이제 결과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이제 뭐 그 권고하는 모양새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자발적인 사의 표명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자, 임 것도. 변호사님, 지금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이 이제 속속 입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친박계 의원인 김태흠 의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과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러한 그 상황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퇴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할 것입니다. 표대결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가급적이면 표대결까지 가는 것은 당내 갈등을 더 좀 확대시킬 수 있고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이제 의총에 임하는 입장을 이제 잠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왜 사퇴할 이유가 없는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만 이 사퇴 여부를 놓고 표대결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박계나 친박계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임방글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비박과 친박계 전부 다 원하는 거는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뭐 모두의 똑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나온 거는 이제 그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 쪽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쪽에 이제 의견이었고요. 네. 저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사퇴 권고 결의안이었다가 비박 측의 그 반발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논의안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이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비박계 의원들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거취에 관한 논의를 하는 아니잖아요. 네. 이 안 명칭만 보면 이게 실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금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박계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 발언에 따라서 의원총회 분위기도 저는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의원총회가 정말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딱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지금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추 의원은 이제 정치부장도 지냈고요. 이 의총 오늘과 같은 안건도 이례적인데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6월 25일 그때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표결을 가지는 않았죠. 그냥 의원들이 쭉 자기 생각들을 말하고 그리고 사회자가 대략 정리하는 뭐 그런 순으로 정리가 되고 재심이다 이게 당론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의원총회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 표대결까지는 가지 않고 의원들이 충분히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자가 좀 중재를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8대 2 정도 기울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중재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건 경우에는 뭐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갈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그러면 표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를 지도부가 또 다독이겠죠. 굳이 표결을 가면은 당이 깨지는 거다. 이건 당의 치부를 너무나 드러내는 거고 당은 더 큰 내용에 휩싸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스리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비박계 의원들도 표결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당헌에 보면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이면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표결을 하면은 뭐 결과 어느 정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 사퇴 쪽의 의견들이 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비박계 의원들도 표결까지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친박계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게 표대결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친박계, 아주 친박계 의원은 김태흠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박계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의총을 여는 것은 반대한다.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도 혹시 돌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친박계 의원들이나 비박계 의원들이 아주 뭐 상당한 공방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아주 치열한 공방이 전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노선 얘기도 나올 거고 이념적인 문제도 나올 텐데 일단 이 의원총회가 과연 원내대표를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일단 비박계 의원들은. 네. 일단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게 일반 안건과 특별 안건이 있습니다. 네. 일반 안건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면 일반 안건을 이제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특별 안건은 조금 더 이제 그 요건이 강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내대표를 이른바 불신임하는 이러한 것들을 일반 안건이나 특별 안건에 과연 균형해서 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를 불신임할 수 있는 당원당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준용하냐의 문제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 간의 표대결 자체가 성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친박과 비박 간의 표대결이 그 이후에 나타난 후폭풍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건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으나 친박과 비박 간의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들이 다 나오고 당청 간의 갈등 문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충돌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수평적 당청 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도저히 어떻게 하나의 당론으로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도출해 나가기 위한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어떻게 정확히는 판단 못하겠으나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경우의 수가 적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표대결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저는 뭐 결론적으로 표대결로 갈 가능성은 낮게 보긴 합니다만 워낙 양측의 논란이 치열해지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앞서 추 의원께서 6월 25일 의총을 얘기하셨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오늘 다시 의총이 열리는데 그때 의총과 오늘의 의총은 좀 분위기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굳이 이제 나누자면 친박계 의원들, 비박계 의원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류들인데 이 부류들이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좀 당 안팎을 좀 걱정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민 전체 여론은 좀 유승민 사태에 반대한 여론이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예. 큰 차이, 뭐 이른바 표본오차 안에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은 사퇴 쪽으로 많고 또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이제 아무래도 사퇴해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라 쪽에 의견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이른바 이 사퇴 정국이 오래되면서 이 대통령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도 분명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의견도 비박계가 숫자적으로 많고 사퇴가 안 된다. 사퇴하는 것이 이제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형성돼 가다가 이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이대로 계속 가다간 당의 분열로 치닫고 내년 총선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게다가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 이 아직도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지 않았고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고려돼서 전반적인 분위기 좀 사태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추 의원 또 어제 저녁에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 자,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만 이번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냐. 사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다 추인해 준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 지도부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호 의원도 뭐 최고위원들이 같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새로 뽑고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른바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의총에서 이 친박계나 비박계, 친박계보다는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이 지도부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자꾸 쏟아지다 보면 또 난상 토론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공동 지도부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지 못한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거부권 그저께인가요? 거부권이 이제 뭐 폐기되면서 말이에요. 사실상의 폐기죠. 사과를 국민께 했는데 저는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것도 많고 세부적인 것도 많고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어쨌든 대통령의 그 심기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일종의 몰아내기라고 저는 뭐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한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되는 것만은 저는 뭐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네.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자제해야 될 부분이고 당 대표로서 그것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렇게 내모는 것도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또 인간적인 도리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김무성 대표나 서청원 최고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유도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만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쨌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고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통과됐잖아요. 5월 29일 날. 예. 그건 네. 변함이 없는 사실관계 팩트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지도부는 책임이 없고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만 책임져라. 이거 자체가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말이죠. 형식 논리를 볼 때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호 최고나 비박 의원들이 얘기하는 지도부도 책임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